파닉스를 많이 익혀갖고 네. 영어 발음이 정확한 애들은 태어나서 한 명도 못 봤어요. 대치동 내부 고열자입니다. 영어를 배우다 보면은 발음이 굉장히 복잡해요. 지금도 찾아볼 때가 많아요. 프랑스 말에서 오기도 하고, 뭐 독일 말이기도 하고, 라틴어였다가 스페인어였다가 가끔가다가 막 중국말도 들어오고 굉장히 복잡해요. 영어를 배우는 아이들은 이거에 대한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접근하면 좋죠? 어렸을 때 파닉스를 그래서 배우는 것 같아요. 파닉스. 아, 이게 파닉스. 분명한 거를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발음도 규칙을 익히면은 네.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착안한 게 파닉스죠. 제가 영어를 배울 때는 파닉스란 말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요새는 이거 다 배우더라고요. 네. 배우는 게 처음엔 좀 의미는 있다. 저는 이 정도까지 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B면은 B 이런 발음 나오고 K면은 K. 이 철자랑 소리 같은 거 이 정도 연결시켜 주는 거에는 의미가 있다. 자음은 이게 어느 정도 잘 되잖아요. 모음이 영어는 너무나 혼란 그 자체라서 이게 원래는 네. 모음이 없었어요. 알파벳에 모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자음만 있고 모음은 알아서 그냥 붙이는 거예요. 서양 언어가 이렇더라고요. 알파벳 만들어줄 때 이렇게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약간은 이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뭐 영국식 영어, 미국식 영어 하면은 네. 자음은 똑같잖아요. 네네. 모음이 다 틀려져요. 네. 우리가 들을 때는 이게 뭔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이게 괜찮은 거예요. 모음은 그렇게 네. 중요하지 않으니까. 요거 때문에 아이들이 특히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이 되게 답답해해요. 나 이거 어떻게 읽는지 모른다고. 그쵸. 한글은 네.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답답해하니까 저는 생각하는 게 파닉스가 처음에 필요는 하다. 네. 근데 일정 수준 이상 넘어가면은 늘지를 않아요. 규칙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안 넣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완전 기초적인 거. 이 파닉스가 실은 체계적으로 하면 굉장히 많잖아요. 한 출판사에서도 시리즈가 뭐 여러 개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다 하는 거는 실은 큰 효용이 없다. 완성되려면은 6권 봐야 된다 하면은 전 그 중에 한 권. 첫 번째 거. 네. 한 나머지는 권. 그냥 대충 비슷하게 네. 읽을 수 있을 정도? 자음은 제대로 익히고요. 파닉스로. 모음은 모음은 거의 뭐 이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답답하잖아요. 책을 읽고 싶은데 일단은 소리에서 못 읽으니까 네. 들었을 때 인지도 안 될 것 같고 이러니까 답답해하는데 네. 그건 어쩔 수 없다. 읽으면서 들으면서 하나씩 이제 정리해 나가는 거지 공식으로 다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면은 서양 언어가 다 그렇더라고요. 러시아 말도 그래요. 아 그래요? 모음은 재밌게 바꿔서 사람한테 얘기할 때 재미로 그냥 바꾸는 게 모음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국말을 이해를 못해요. 여기 애기 오 뭐야 여기 애기 구별 못해요. 처음에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음만 네. 그 어느 정도 매칭해 주면 실제로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냐면은 억양이 있잖아요. 90% 이상이 자음의 발음 네. 플러스 억양을 가지고 이제 언어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액센트가 중요하다 그러고 pronunciation은 덜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억양이 중요하고 발음은 덜 중요하다. 원어민들이 실제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라고 봐도 지역마다 다 모음의 그 발음은 다 틀리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기본적인 거 자음의 발음을 정확히 익혀주고 좀 더 이제 그 도움을 주려면 액센트를 이렇게 가르쳐주면 나머지는 틀려도 거의 지장이 없어요. 원어민들이랑 의사소통할 때. 어린 학생들한테 네. 지도를 해줄 때 이 얘기를 해주거든요. 네. 도돌이표예요. 다음 시간에 와서 제대로 읽고 싶다고. 나 이거 읽는지도 모르는데 이거 무슨 뜻인지 배워서 뭐하냐 계속 얘기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교육의 힘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주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도 바로 그겁니다. 영화에서는 정확히 안 해도 돼. 그러면 잘 안 받아들여져요. 네, 애들이 그걸 납득을 못 하더라고요. 한글에 익숙한 애들은 다르고 다른 언어를 배우다가 그렇죠. 네네. 다 상관없어 하면 안 되잖아요. 설득이 됐어. 그러다 교실에 나가가지고 밖에서 생활하면 또 그 언어 쓰잖아요. 한글 쓰다가 또 다음 시간에 오면은 당연히 또 의문이 드는 거 아니에요. 역사 속에 어떻게 이제 언어가 만들어졌는지를 좀 얘기를 해주면 그때는 조금 설득력이 이제 생겨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역사적인 사실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연계 교육이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좀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 얘기해주면 더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걸 꼭 이해한다는 게 아니라
어렴풋이 이제 그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네요. 그리고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규칙을 아무리 가르쳐도 이게 적용이 안 되니까 이 규칙을 생각하면서 말할 수가 없잖아요. 네. 처음에 완전 기초만 해주시고 자음 정도 해주시고 모음은 대충 A는 뭐 대부분의 경우에 에나 아 이 정도 네, 그쵸. 이 정도 난다. 물론 예 많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부딪히면서 배우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걸 제대로 하고 싶다면은 네. 이런 방법을 추천해드려요. 방법이 있나 봐요.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길거리 돌아다닐 때 우리 시간 낭비 많이 하잖아요. 네. 자기가 이미 읽었던 지문이나 연설 같은 거 그런 거를 핸드폰에 넣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내용을 알잖아요. 네. 이미 자기가 읽어봤던 네. 거니까 그거를 그냥 이어폰 꽂고 다니면서 아. 수시로 계속 들으면은 괜찮거든요. 이건 실은 제가 했던 방법인데 종류는 상관없었어요. 영화든 드라마든 연설이든 글인데 이거를 음성으로 요새는 다 대부분 출판사에서 네. 녹음을 해놓잖아요. 네. 다 그냥 듣고 다녔거든요. 특히나 저는 이제 미국 드라마 같은 거 네. 이런 거 많이 했는데 대본 같은 거 뭐 프렌즈도 했었어요. 프렌즈도 했는데 시즌 한 4개 정도는 대사를 거의 다 외웠어요. 외우려고 막 의식해서 외운 건 아닌데 계속 듣고 다니잖아요. 아 이게 네.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뭔가를 이제 외워야 된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공부를 어느 정도 해서 거의 외우다시피 하게 되는 경우가 되면은 네네. 좋은 거예요. 그게 아마 이런 분들이 원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 발음 문제 네. 이거는 실은 상당 부분 해결이 된다 저는 이렇게 그리고 보거든요. 억양이라는 게 굉장히 좋아요. 음. 간결하고 좋은 억양투가 실제로 생겨요. 왜냐면 드라마라든가 영화 이런 거에서는 명확하게 정확히 발음하려고 많이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시트콤은 맞아요. 영화 같지 않고 맞아요. 영화를 알아야겠어. 이런 거거든요. 원어민들도 못 알아들어요. 네. 그래서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다 자막 켜놓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현실성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근데 시트콤 같은 거는 이제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익히면 그 억양이라든가 그 말하는 말투 이런 것도 같이 배우게 되거든요. 네. 제가 얘기하는 걸 들어봐도 내가 요즘에 영국 다큐멘터리를 굉장히 많이 봤구나.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지? 발음이 좀 바뀌고 말투가 영국식으로 바뀌었네? 네.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배우는 거죠. 그런 정도 파닉스에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영어 유치원에서 파닉스 많이 배워요. 근데 영어 유치원 선생님들 이제 모임 방에 제가 있어요. 거기 이제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자신들도 이거를 지령을 받아서 하는 거지 일정 부분 이상 완전 기초 정도 배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효용이 별로 없다. 근데 그냥 시켜서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부모님들 중에나 뭐 아이들 중에 파닉스를 뗐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뗐다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뗐다는 게 뭘까요? 책을 뭐 몇 권 정도 끝냈다? 뭐 이게 아닐까요? 그래서 완벽하게 정확하게 읽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현지 아이들 데려다가 초등학교 한 5, 6학년 되는 애들 데려다가 자기 또래 애들 읽는 책을 네. 소리내서 읽어보라. 네. 틀린 게 있잖아요. 그거 다 그런 건데 어떻게 지금 외국어 배우는 친구들이 그거를 뗐다고 하겠습니까? 파닉스가 뭐 규칙 같은 게 많이 적혀있긴 한데 규칙이 이게 깊게 들어가면 더 복잡해지고 아무리 복잡한 규칙이더라도 예외가 너무 많으니까 큰 효용이 없다. 원어민 선생님들은 이 파닉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거의 이제 안중이 없죠. 왜냐? 파닉스를 배운 사람이었거든요. 교과 과정에 아예 없진 않을 텐데 네. 머리에 없을 거예요 아마. 네. 이게 있었나? 네.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얘기해봤던 원어민들은 이거는 효용이 없다 다 이렇게 거의 다 얘기했거든요. 인류학적인 걸로 이제 접근을 하면은 사람은 이제 글씨를 가진 지가 5,00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전에는 다 이제 구전으로 모든 게 이루어졌잖아요. 네. 말로 했단 말이에요. 말을 배우고 듣고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의 몸 그리고 머리 마음에 이제 만들어져 있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일정 시기가 되면은 유아기기에서 이 언어 발달이 자동으로 되게끔 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아주 큰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어민 아이들은 이미 이제 말을 배우고 나서 글씨를 배우니까 말하는 거랑 연계만 해주면 되고 그런 반복 훈련을 했으니까 파닉스를 이해를 못하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거랑은 좀 다른 자연스럽지 않은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말을 그렇게 유창하게 하지 않는데도 글씨를 이제 배우게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원어민들은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고 완벽하게 할 수가 없다. 언어 능력, 말한 능력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기초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둘 다 같이 빌드업을 해줘야 된다. 말하는 방법하고 글씨 보는 방법 같이 빌드업하는 거니까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는 건 효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발음 지도가 아예 효용이 없냐? 저는 그렇게는 안 봐요. 효용이 있다.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 LR 이런 거 구별 못 하잖아요. 네. 그리고 뭐 V 이런 발음도 한국어에 없으니까 받침이 한국어에는 비읍으로 쓰든 피읍으로 쓰든 다 똑같은 받침이잖아요. 다 네. 피읍에 해당하는 네. 게 나오는데 영어의 B랑 한국의 비읍이랑 똑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한 성질들도 좀 있잖아요. 네. 유성음, 무성음 이런 거 완전 다르긴 한데 실수할 수 있는 발음 같은 거나 한국어에 없는 발음 같은 거는 좀 알려주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맞죠. 예를 들어서 마사지 할 때 네. 끝에 마사지 이런 발음은 한국어에 없잖아요. 네. 어떤 언어를 배우든지 간에 어떤 소리 들었을 때 자신의 모국어에 제일 비슷한 소리를 그냥 그걸 인지를 하니까 이런 거는 좀 체킹해 주는 게 좋다. LR 그리고 뭐 B랑 V, F도 그렇고요. 이런 거 없는 발음이니까 네네. 이런 것도 해주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뭐 TH 발음이라고 하잖아요. think 할 때 그런 거 그런 거 정도는 체킹을 해주는 게 괜찮다. 그거를 의식하고 말하거나 듣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실제에서는 다르다는 거에 관심을 좀 가지면은 선명하게 분리하려는 계기는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 정도는 좀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는 그렇게 의식적으로 좀 하고 요거 몇 번 하면 여기 이제 무의식적으로 이제 옮겨가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접근하기 쉬운 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거를 의식적으로 처음에 안 지도를 하면은 오래 네. 걸리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아이가 공부할 때 느껴지는 스트레스가 생기기 때문에 좋은 이런 후계가 되는 거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실은 좀 재밌게 하면 좋은데 제가 좀 쓰는 게 몇 개 있거든요. 너 어제 뷔페 가서 게 먹었냐? 한국어로 네. 멍멍이 게랑 꽃게 할 때 그 게랑 그 발음 구별을 못 하거든요. 저는 실은 네, 어렸을 때 배웠는데 그거를 인식을 못 했어요. 저도 배웠을 것 같은데. 예, 제가 알기로는 이제는 한국어에서 방언으로만 구별하는 소리라고 알고 있거든요. 서울 사람들은 구별 못 해요. 꽃게, 그 게는 이제 영어로 이제 crab라고 하죠. 네. 화장실에서 보는 변은 crab 네. 이거잖아요. 요거를 거꾸로 쓰는 애들이 많아요. 나 지난주 주말에 뷔페 가서 크랩 먹고 왔어. 신선하더라고. 그런 거는 에피소드 같은 거니까 네, 네. 그런 걸로 좀 알려주긴 하거든요. 네. 한국어에서는 B 같은 발음이 나오는 경우가 아예 없으니까 체킹해줄 때 그 방법을 써요. 우리 한국말 받침이 서양 언어 보면은 모음하고 비슷한 거예요. 편한 대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냥 네. 웬만하면 다 비읍으로 바꿔요. 이 받침이 복잡하다 그러면 비읍 정도로 바꾸더라고요. 이게 그런 거예요.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네. 파닉스에 이제 굳은 신념을 바꾸지 않으실 분들이 있으신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파닉스를 많이 익혀갖고 네. 영어 발음이 정확한 애들은 태어나서 한 명도 못 봤어요. 그 정도로 말씀해드려요. 많이 듣고 많이 얘기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보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저 나름대로의 발음이나 액센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난 부끄럽지 않다. 내용이 중요한 거고 네. 제 나름대로의 발음을 가지고 말하는 것을 잘하고 의사전달을 잘하고 내가 행동을 잘하고 좋은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내 발음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좋은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어 거는 저희 발음이 워낙 다양하잖아요. 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원어민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발음이 다 달라요. 서로 못 알아듣기도 하고 맥락 없으면은 그런 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네. 이거를 아이들한테 방향 같은 거를 좀 이제 제시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입을 안 떼거든요. 입을 떼기도 하면서 틀리기도 하면서 틀린 거나 안 틀린 거나 뭐 경계가 애매한 영역도 꽤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고 쓰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익히는 건데 아이들이 완벽하게 발음 체제를 잡고서 들어가려고 하는 친구들한테는 그런 가이딩 같은 거는 꼭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또 오늘 또 배운 거는 남 원장님 직접 지도하시잖아요. 네. 요즘에도 네. 이 부분 예. 재밌게 해야겠구나. 유쾌하게 하는 게 이게 좋다. 네. 어린 아이들 특히 그걸 좀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파닉스와 발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